거기 보시면 의료기관에서 과거 교통사고 수술 및 진단받은 적이 있나요? 있으신 분 손으로 볼게요. 의료 많으시네요. 무슨 제왕절개 하신가요? 우리 배우사님 제왕절개 그거 말고 혹시 제왕절개 말고 혹시 수술하시나요? 맹장 나머지 수술 안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왜 여성분들이 다이어트가 안 되는지를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지원입니다. 자, 1번에 우리가 질문사항이 뭐였어요? 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 및 수술을 했잖아요. 자, 수술 먼저 볼게요. 교통사고 좀부터. 야, 우리가 상담하시다 보면 수술하신 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가장 많은 게 제왕절개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좀 잘못된 문화인데 실은 제왕절개가 안 되는데 그냥 자연분만 하는 게 가장 사모한테 좋거든요. 자, 이거 이제 상식선에서 접근을 해볼게요. 이 제왕절개를 하면 여러분 옛날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이제 딱 구멍만 뚫어가지고 레이저로 아니 무슨 이렇게 그걸로 내시경으로 많이 하는데 옛날에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제왕절개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칼로 이렇게 째죠. 째려면 뭘 해야 돼?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마취제 문제점이 생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이제 곰지 말라고 뭘 투여를 해요? 항생제 투여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하냐면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지 말라고 소염 진통제를 처방을 해요. 이게 전부 다 이제 마약성 소염 진통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거를 처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장약이라고 표현할게요. 위장약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런 약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마취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뇌공. 왜냐면 이 중추신경을 딱 마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뇌건강에 치명타를 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뭐냐면 4명 수술하신 분 4명을 제왕절개로 나신 분이 본인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딱 쥐고 아침마다 애들한테 물어보죠. 엄마 핸드폰 어디? 엄마 핸드폰 어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본인도 그러세요? 네. 전화기 자꾸 내전하려고. 내전하게 하네. 그건 너무 심하다 내전하게. 빨리 올라가서 빨리 찾아야 돼. 친구가 그래 빨리 찾아야 돼. 그 친구. 그 친구는 너무 큰 친구네. 빨리 찾아라고 하더라고. 그건 완전히 코미디인데요. 전화하다가 내전하게 두 번이나 그러셨어요. 자랑은 아니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뇌 건강에 치명타가 온다는 거를 이게 마취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객하고 반드시 물어보셔야 될 게 혹시 아이를 낳을 때 제왕절개는 아니냐라고 하세요. 그러면 뭐에 문제가 생기는가? 네. 여러분 뇌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잠깐만요. 이거를 잘 봐보세요. 뇌 그림 보이세요? 대뇌는 꾸불꾸불하게 생겼죠. 여기 대뇌고요. 요게 뭐예요? 소뇌. 이 가운데 있는 게 뇌가 아니에요.
소 안에 들어있는 간을 소간이라고 그러죠. 뇌 안에 들어있는 간은 뇌간이라고 그러죠. 돼지 안에 들어있는 간은 돼지간이라고 그간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건 아니야. 네 안에 들어있으니까 뇌간이라고 이거를. 근데 뇌간이 간내, 중내, 그 다음에 뇌교, 연수 뭐 이렇게 저기 보시면 이제 아 여기 해마가 안 그려져 있구나. 해마가 다음 간내, 맛이 간내 그 뜻입니다. 아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 여러분 해마는요 어디 있냐면요 이 배내하고 소내 사이의 중간쯤에 있어요. 해마가. 거기에서는 주로 뭘 기억을 하냐면 단기 기억 능력을 저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해마가 어디였나? 표시를 안 했는데. 제가 하나 해석하면 올려드릴게요. 네, 하나 올려줘 보세요. 해마는 그래요. 단기 기억 능력을 저장하는 곳이 있는데 그 해마에서 이 뭐냐면 단기 기억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라고 기억을 하세요. 여기에다가 뭘 저장을 하냐면 단기 기억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단순 무한 반복을 시키면 무슨 무한 반복을 시키면 뭘로 넘어가냐면요 대뇌 변형계로 넘어가요. 대뇌 변형계로 넘어가요. 대뇌 변형계에 가면 새겨져 가지고 이게 이제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저장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들은 거를 내일이 되면 50%가 잊어버리고요. 일주일이 지나면 10%밖에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가면 집에 가면 기필코 정리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내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아, 네,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면 해마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단기 기억이 장기로 갈 때까지 여러분이 단순 무한 반복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해마가 해마 편도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 분모가 뭔가를 봤더니 전부 다 이 수술할 때 쓰는 마취제 부작용이라는 게 많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술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뭐가 안 좋은 확률이 있다? 네, 해마의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단기 기억 능력이 떨어지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 한테 이런 분들한테는 결국 뇌 건강에 가장 핵심을 주는 물질이 뭐예요? 오메가3, 코큐텐, 콜라겐, 뭐 젠17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충분히 먹어줘라라고 거기 이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담 속에서 얻어갈 수 있는 한 가지 포인트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다이어트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항생제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장 건강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항생제는 뭐냐면 뭐까지 죽여버리냐면 장에 있는 유익균하고 유해균을 전부 다 돼요.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장에서 할 일이 얘네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장에서 할 일이 있죠. 유익균들은 어때요? 좋은 젖살을 뿜어서 뭐냐면 걔네들이 증가해가지고 장 환경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음식물을 소화 흡수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데 유해균도 일정 부분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85대 15의 균형을 이루면서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상태가 됐더니 이제 뭐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유해균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증가하니까 독소가 어때요? 엄청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장 건강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수술하신 분들일수록 유산균 많이 먹어야 돼요? 적게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엄청 많이 먹어야 됩니다. 우리 유산균 두 가지가 어디 들어있어요? 파워카테인. 자, 락토바실러스 루테인이 에시도필러스 거기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 10가지가 어디 들어있어요? 이것도 파워카테인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소화를 잘 도와주는 소화효소. 소화효소 5가지가 어디 들어있어요? 파워카테인. 답은 다 파워카테인이에요. 이것도 파워카테인. 자, 탄수화물 분해하는 아밀라제,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라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 프로틴으로 외우시면 돼요. 프로테아제, 유당을 분해하는 락타제, 식물 벽이나 이런 식물 섬유소,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셀룰라. 5가지가 어디 들어있다? 파워카테인이 들어있다. 그리고 과일이나 제목의 음식 6가지가 어디 들어있냐면 파워카테인. 이것들이 유익균이 증가하는 걸 막아주고 유익균 생성에 도움을 주는 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워카테인을 많이 드시면 많이 드실수록 장 건강이 좋아요. 그래서 천천히 한 포, 그다음에 2포, 3포 늘려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처럼 좀 덩치가 큰 사람 5포까지 드셔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저는 아침에도 3포 먹고 왔고 여기서도 3포를 먹었고 강의한 날은 많이 먹고 하루 10포까지 먹어요. 여러분 약간 좀 에너지를 잃어가는 게 저는 막 에너지가 좀 솟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원래 방에 힘이 없으니까 저는 더 다니고 힘이 있어요. 근데 다 파워카테인. 그리고 진짜 파워카테인이 대단한. 자, 그러면 마취제의 부작용을 뭘로 연결시켜야 돼요? 뇌거나. 그래서 건망증이 없어지니까 영양소를 먹거나. 자, 항생제는 뭘로 연결시켜야 돼요? 장건강. 그래서 파워카테인을 좀 많이 먹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소염 진통제의 부작용은 뭘까요? 이거는 뼈 건강. 여러분 왜 뼈 건강하고 관련이 있는지를 여러분 pH 산도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각자들마다 pH가 7.2가 정상이다, 7.3이 정상이다, 7.4가 정상이다, 7.2에서 7.4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우리는 기존의 생리학책에 나와 있는 대로 퍼센트, P가 퍼센트예요. H가 하이드로겐, 수소가 몇 프로 녹아져 있냐. 그래서 7.4를 기준으로 한 게 폐화 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7.0을 중성이라고 그러고요. 7.4를 약 알칼리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약 알칼리 상태. 자, pH 7.4% 하이드로겐 수소 이용 농도 7.4, 7.0을 중성이라고 기준으로 보고 약 알칼리 상태. 이걸 100을 기준으로 해서 뭐냐면 7.3, 7.2, 7.1 계속 떨어지게 되면 혈액의 수소 이온 농도가 약 알칼리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은 혈액이 무슨 상태로 바뀌어버려요? 산성화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요새 적혈구들이 원래는 이 약 알칼리 상태일 때는 어떻게 다니냐면요, 이렇게 건강한 혈액이 이렇게 띄엄띄엄 다녀요. 그런데 산성화가 진행이 돼버리면 이게 있잖아요, 적혈구가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 힘이 없으니까 떡져버려요. 요렇게 된 상태가 pH 농도가 떨어져요. 산소가 적죠. 그럼 여러분 적혈구가 요렇게 다니는 게 혈관을 막을까요? 아래처럼 다니는 게 혈관을 막을까요? 아래처럼. 그러니까 우리 몸을 살려고 다시 산성화된 혈액에다가 어떤 알파를 가져와서 약 알칼리 상태로 복원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거를 항상 균형을 맞춘다 그래서 항상성이라고 해요. 어떤 다시 균형, 복원하려고 하는 성질을 뭐하러 간다고요? 항상성. 근데 산성에다가 알파를 더하면 약알칼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산성 플러스 알칼리 성분이 들어오면 무슨 상태가 돼요? 약알칼리로 복원이 되겠죠. 그래서 알칼리 성분이 전부 뭐냐면 미네랄인데 그 미네랄 중에 칼슘을 빼오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상태가 되면 pH 산도가 7.3, 7.2, 7.2 점점 떨어져서 산소화됩니다. 즉 혈액이 이렇게 떡지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이렇게 복원을 시켜야 되겠죠. 그 복원시키는 물질이 뭐라고요? 알칼리. 그 중에 담당하는 게 뭐라고요? 칼슘. 근데 이걸 어디서 빼오냐면 뼈에 저장되어 있는 어디요? 뼈에 저장되어 있는 여기에서 칼슘을 어때요? 이렇게 빼옵니다. 이거 들리세요? 뼈에 저장되어 있는 걸 빼오니까 뼈에서는 칼슘이 빠져나갔죠. 칼슘 유실량, 잃어버린 양이 증가한 거죠. 정말 이해되세요? 칼슘이 빠져나온 거니까 칼슘 유실량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혈액 안에 돌아다녀서 산성하는 혈액을 알칼리로 만들어서 약알칼리 상태로 가면 이제 칼슘의 역할은 끝나죠. 근데 이 중에 남는 칼슘들이 다시 원래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뼈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뼈로 돌아가려면 칼슘하고 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 1이에요. 근데 요 빼올 때 당시는 내가 어떨 때 산성화되는 걸 봤더니 요 상태가 됐을 때는 주로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 약물 독성, 기생충. 주로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일 때 이게 산성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서 뭘 빼와요? 칼슘을 빼요. 근데 빼온 칼슘을 다시 남는 건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 막 받을 때 여러분은 뼈에 칼슘 유실량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깐만 리스토레이트를 한 잔 먹고 나와서 싸워야 내 남는 칼슘이 어디로 돌아가요? 뼈로 돌아가요. 싸울 때는 뭐부터 먹어야 돼 우리는? 리스토레이트. 열받을 때는 뭐부터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칼슘 유실량이 늘어나. 그래가지고 요것이 빠져나온 칼슘이 어디에 박혀 있냐면 전부 다 혈관벽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경화? 동맥? 무섭죠. 여러분은 동맥 경화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칼슘제가 들어있는 뭘 많이 먹어야 돼요? 리스토린.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에 칼슘이 들어가려면 이온화된 칼슘이어야 돼요. 전문용어로 1옹스트롬 이하래야 돼요. 1옹스트롬. PM 칼슘은 이온화된 칼슘이 있죠. 있습니다. 이온화된 칼슘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칼슘 빼고는 마그네슘, 아연, 구리, 망간, 철분 이런 미네랄들은 1옹스트롬 이하예요. 그냥 잘 흡수가 잘 돼요. 근데 유독 칼슘만 흡수가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칼슘 양들이 커요. 그러니까 칼슘하고 그 다음에 탄산하고 이렇게 합치면 탄산칼슘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쪼개놔야 이온화가 돼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에? 독일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밖에서 SAC라는 이런 그 칼슘이 있어요. 색칼슘. 이게 얼마 하냐면 38만 원이 나오고 싶어요. 이온화된 칼슘. 색깔이 얼마 하는 거 찾아봐요. 어떤 분은 막 38만 55만 이야기했어요. 하도 비싸서 팔아요. 물론 잘 찾아보요. 얼마예요? 32만 원. 오 진짜 비싸긴 하네. 187만 원.
여행센터 오빠는 얼마? 네? 35,000원밖에 안 한다고요? 이혼한 대신. 여행도 한 박스 31,130원. 이거는 거의 쓰레기 아니야? 여행도 거래요. 흑만. 그런 말 하면 안 돼. 지금 녹화에 나오고 있어가지고.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결국은 이런 PM 제품이 엄청 싼 겁니다. 이 이온화제 칼슘이 대체적으로 거의 30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PM은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 왜 칼슘제를 독일 PM 걸 먹어야 되는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꼭 드시고,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발생을 하면 병원에서 꼭 속이 쓰리니까 무슨 약을 처방해요? 이상약을 처방해요. 그러면 위에 연동 기능, 흡수 기능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이게 점점 떨어져요. 위가 할 일을 쟤들이 대신하도록 만들어요. 자, 미선생님 이렇게 돌리고. 근데 이거를 본인이 안 돌리고 내가 계속 돌려줘. 그럼 나중에 본인이 돌리려면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겠죠. 결국은 뭐냐면요, 뭔가에 의지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떨어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위장약 오래 드신 분은 위부경증하고 이 연두무경약이 항상 소화불량이 시달려요. 그러니까 또 위장약을 또 먹어요.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안 그러는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위에 무슨 기능? 연동 기능에 가장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약에 대한 부작용을 수술하면서 이를 쓰는 약들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점이 올 수 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점이 올 수 있다 그랬지 제가 온다라고 말한 적 없어요. 큰일 납니다. 아셨죠? 잡혀갈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약에 대한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술을 많이 할수록 안 좋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다이어트가 잘 됐다 안 됐다? 네, 잘 안 된다. 아까 살 깎기가 아니라 살 까기더라고. 전문 용어 살 깐대요. 살을. 웃겨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부작용들 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고객을 상담할 때 무엇부터 물어봐야 돼요? 여성 고객. 혹시 수술하신 적 있나요? 남자들은 하지만 그 남자들은 의외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맹장 수술 많이 하고 뭐 포로데스 수술하고 이런 거 빼고는 여성분들은 지압열기가 2분의 1이야. 둘 중에 한 명 거의 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방금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봐보세요. 교통사고로 혹시 고생해 보신 분 혹시 교통사고 없으세요? 어디? 평소에 어디? 완전 혹시 날씨가 좀 이렇게 추워지거나 하면 바람 들지 않으세요?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아직 됐어요. 못 느끼세요? 네네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왜 이렇게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자, 우리 몸은 뭐 뼈가 뭐 205개인가 265개로 돼 있다, 뭐 205개구나, 205개로 돼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머리를 지탱하는 뼈를 경추라 그러죠. 네, 경추가 7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슴을 지탱하는 흉추를 12개, 허리를 지탱하는 요추가 4개, 그다음에 천추라 그러죠. 천추, 미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뼈의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요. 뼈는 다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금이 갑니다. 금이. 여러분, 뼈에 금이 가 있다는 말은 내가 아픔의 정도를 많이 느낄까요? 덜 느낄까요? 아니, 뼈에 금이 가면 한 가지는 덜 느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막 났을 때는 이 딴 쪽이 아프고 근육통이라든가 이런 게 아프고 요게 언제 증상이 나타나냐면 일주일 이상 지나야 이제 긴장이 풀리면서 부러지고 금이 간 부분들이 살살 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금이 가더라도 나를 보호하는 엔돌핀이 마약성 진통제가 나를 감싸고 있어서 아프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요, 여기 이제 엔돌핀 작용을 안 하니까 통증 유발 물질들이 그냥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있거든요. 프로스타글란딘. 여기 이제 엄청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막 쑤시고 아프고 이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대로 치료를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증상이 남아 있어요. 항상.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트라우마. 자, 분당 정자동을 가다가 지난번에 다리가 이렇게 푹 꺼져가지고 다치신 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정자동만 가면 다리가 어때요? 이거 뭐야? 후들거려서 못 가요. 그걸 트라우마예요. 여러분, 항상 오른쪽을 돌다가 차끼리 부딪힌 사람 오른쪽만 돌라고 뭐가 생각이 나요? 내가 지난번에 부딪혔지 이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신 분들이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심장 박동수가 항상 빨라져 있어요. 자, 그래서 특히나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교통사고가 다시 나면은 경추, 흉추, 요추, 뼈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나요? 그러면 여러분 뼈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건물에 금이 간 거죠. 그러니까 시멘트를 칠해야 될까요? 페인트를 칠해야 될까요? 시멘트. 다시 물어볼게요. 시멘트를 칠해야 돼요? 페인트를 칠해야 돼요? 왜 시멘트를 칠해야 돼요? 누가 뭐 메꿔야 돼.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쁘게 페인트를 칠하면 속에서 속이 걷는 줄 모르겠죠.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시멘트를 칠한 이유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몸에서는 시멘트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콜라겐 섬유들이 이 결합 조직 섬유들이 잘 만들어지도록 여러분을 뭘 도와주셔야 돼요? 많이 먹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몸이 부실할수록 뭘 많이 먹어야 돼요? 콜라겐을 많이 먹어요. 그래야지만이 저게 세포하고 세포를 결합시켜주는 이게 무슨 조직이냐면 결합 조직으로 작용을 해요. 제 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구분을 하시라면 뭘 구분해야 돼요? 시멘트. 수술을 했냐, 교통사고를 났냐를 빨리 구분해야 돼. 이런 사람은 다이어트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 공통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설명해주고 니는 뭐부터 먹어라? 콜라겐부터 먹어라. 그 다음에 아까 뭐 항생제, 마취제, 뭐 이렇게 마취제, 항생제, 진통제, 위장약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련된 것도 먼저 먹어야 되겠죠. 항산화제부터. 그래서 두 번째 교통사고로 해서 뼈에 문제가 생긴 사람 콜라겐을 먹는데 이거 같이 먹어도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젤 슈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통사고 나면 10스푼에 5스푼에서 하루에 한 번씩 3일 정도 먹어보는데 그것도 원샷하면 안 되고요. 한 700ml 정도 물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한 6번에 나눠서 천천히 드십니다. 10분에 한 번씩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3일 먹어봐서 적응이 되면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아침, 점심으로 2번 3일. 그래도 이제 적응이 됐어. 그러면 3일 지나면은 7일째는 어떻게 돼요? 3번 아침, 점심.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환자들은 천천히 누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이 후유증이 2년, 3년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통사고 환자나 기존에 수술했던 분들은 이런 작업들을 먼저 해두고
근데 젤슈츠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젤슈츠 안에는 비타민 A, C, E, 셀레늄, 그다음에 파이토케민, 비타민 P라고 하죠. 바이오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는데 요게 모세혈관 투과성, 모세혈관이 잘 확장돼서 공급할 수 있고 도와주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비타민 P입니다. 그래서 콜라겐하고 젤슈츠를 같이 드시는 분들이 빨리 몸에 회복이 돼요. 정말 동의하신가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빨리 파악하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거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보세요. 다이어트를 진행을 할 때 수술이나 교통사고 환자는 무엇부터 해라? 콜라겐이나 제슈츠 이런 항산화제를 먼저 먹어서 어느 정도 몸을 복원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가장 빨리 복원하는 물질이 뭐예요? 콜라겐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포가 금이가 있대요. 그래서 콜라겐, 제슈츠, 뭐 파우카테린, 리스토린들을 어느 정도 좀 먹어서 몸이 좀 완벽하게 좀 돌아올 때쯤에 다이어트를 해야지 그때부터 갑자기 다이어트를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가장 처음 살펴야 될 게 뭐다? 수술, 교통사고 이거를 반드시 이 사람은 다이어트를 먼저 해야 돼요? 그 보강을 먼저 해야 돼요? 보강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이 깨달아 주시면